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나 여자들은 더더욱 결혼을 하면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인생도 결혼을 통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결혼 전만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획형 인간이라 뭘 시작하든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하는 성격이라 결혼으로 인생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나이, 생각한 시기쯤 하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제 결혼 시기를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강박적일 정도로 계획적인 제가 그 누구보다도 무계획적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유는 저와 남편 사이에 천사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들 덕분이었는데요. 무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기 안에 생긴 아이였어요. 남편은 저희 카페가 한참 입소문 타던 시기에 저희 카페를 취재하러 온 SNS 광고 전문 회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늘 일에 치여 있어 누군가를 만날 여력이 없던 저에게 취재 때문이긴 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신경 쓰며 만들어간 일에 관심을 가지며 서서히 다가와 부담 없이 호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남들은 쉽게 알아봐주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며 일일이 감탄 어린 시선을 보내주는 점이 참 위안이 되고 고맙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작은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취재가 끝난 후에도 연락이 오며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한 남편 덕분에 금방 친해졌고 연인이 됐어요. 외모적으로도 제 스타일이었고 일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잘 알게 되고 나니 말이 통하는 부분도 많아졌어요. 남편 역시 일 때문에 카페를 많이 다녀봤던 터라 보통 남자라면 질색할 만한 카페 투어도 선뜻 관심 있게 다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쁜 틈에 짬내서 하는 연애가 참 즐겁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큰 환기가 되어주더라고요. 남편과의 연애는 안정적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운 완벽에 가까운 연애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연애 6개월 만에 생긴 아기는 남편과의 연애를 지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결정해야 할 큰 고비가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인생에 계획 없이 생긴 일도 얼마나 멋진 일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 로맨틱한 말에 홀리듯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가 생긴 만큼 모든 결혼 준비는 정말 빠르게 시작했어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결혼식에 갖고 있던 이런저런 로망들과는 타협을 해야 했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두껍게 씌어 있다 보니 그 모든 게 낭만처럼 느껴졌죠. 연애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런지 막상 서로 결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과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집 이야기를 자주 하는 저에 비해 남편은 본인 이야기 외에 집 이야기는 자주 하지 않던 편이라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나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장사하시면서 날 힘들게 키우셨어. 정말? 왜 진작에 이야기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랬었네. 아직 사귄 지 오래되지 않아서 혹시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 괜히 안 좋게 생각하고 편견 가질까봐 그랬어. 지금이라도 결혼 모르고 싶으면 이야기해도 돼. 무슨 그런 이유로 결혼을 물러. 아버지 없이 자랐으면 어때? 잘 자랐으면 된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많이 자신이 없으실 거야.
장인 장모님께서 너무 우리 집을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편견 갖고 그런 분들 아니셔. 우리가 아기가 빨리 생겨서 좀 당황스러운 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만든 아기 우리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하시니까 존중해 주셨어. 너무 겁먹지 마. 아무래도 우리 집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신이 없었어. 남편 말도 이해는 됐어요. 결혼에 보태줄 게 없다는 입장인 시댁과 덜컥 생긴 아이의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 설득 끝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저희 부모님과는 입장 차이가 크게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은 선뜻 그렇게 하셨지만 막상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서 불편하거나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실까봐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딸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썩 반갑지 않으실 텐데 상대방 쪽에서 결혼에 보태줄 게 없는 집안이라고 하면 반대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걱정에 대해 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상견례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는커녕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어요. 아우, 아이들 신혼 찍고 하는데 보태주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를 얻고 이렇게 사려 깊은 장애 장모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아빠 죽고 워낙에 아둥바둥 살아왔던 터라 제가 아이들에게 보태줄 게 하나 없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드님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싹싹한데 예의 바르고 센스도 있고 요즘 이런 사위 얻기 참 힘든데 저희도 이런 사위 얻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신혼집 문제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자식 잘 살라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보태주는 거니까요. 정서방이 행복해야 우리 소은이도 행복하죠. 참 사부인께서 말씀도 어쩜 이렇게 다정하게 하시는지 우리 아들이 참 가족복이 있네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요즘 애들이 자기 힘으로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집이라도 도와주면 이 어려운 세상에 훨씬 짐이 덜어지겠죠. 아이들만 잘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큰 감동을 받으신 듯 눈시울을 붉히셨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줘서 참 고맙다. 그때 저도 괜히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와 저의 임신과 갑작스러운 결혼을 비난하지 않고 축하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따뜻한 시어머니와 사랑하는 남편까지. 제게 너무나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기만 했죠. 친정에서는 신혼집에 무려 5억이라는 큰 금액을 보태주셨어요. 덕분에 각자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꽤 평수도 넓은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묘하게 부딪혔던 건 새 집을 계약하고 난 후부터였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신혼집을 구해 같이 사는 다른 부부와는 달리 저희 부부는 괜찮은 집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제 자취집에서 함께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계약하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신혼집 계약한다면서? 네, 어머님. 저희 둘 다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바로 계약했어요. 그래, 잘했다. 집 알아보느라고 고생이 많았네. 명의는 공동 명의로 했고? 네? 아, 명의는 제 명의로 했어요. 친정에서 보태준 돈에 대출도 제 이름으로 내서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그렇게 얘기 나눴어요. 아, 그러니? 뭐 그것도 합리적이긴 하지만 좀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 대뜸 전화가 와서 명의부터 확인하더니 자꾸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만 늘어놓으시니 갑자기
등골이 쎄하더라고요. 네? 보기에 그렇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식장에서 사람들 보기에 우리 쪽 하객도 너무 없고 기우는 결혼하는 거 아닌가 관심도 많았을 텐데 집 명의까지 네 명이면 민재 입장에서 좀 민망스럽지 않겠니? 나도 양심이 있으니 민재 명이라고 말은 못하겠다만 웬만하면 집 명의는 남자 쪽으로 되어 있는 게 보기가 좋지. 그래도 사돈께서 보태주신 돈이 크니 민재 이름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서로한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랑 충분히 다 이야기 나눈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너랑 장인 장모님 지분이 그렇게 큰데 민재가 괜찮다고 하지 어떻게 안 괜찮다고 하겠어? 그래서 내가 연락한 거 아니겠니? 남자가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아내한테 아내 쪽 도움 많이 받은 집을 자기 명의로 하자고 하겠어. 나도 아들 그렇게 쪼잔하게 안 키웠고 말이야. 그런데 그냥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남편 배려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체면 세우잖니? 그럼 가정이 정말 화목해질 거란다. 그쯤 되니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늘 저와 친정 부모님께 고맙다, 감사하다 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리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어머님, 그 말씀도 맞지만 이미 충분히 대화 나누고 결정한 부분이고 이미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놔서 다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오늘 해주신 말씀 생각해서 더 깊게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어머님 쪽에서도 뭔가 기류를 느끼셨는지 갑자기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무마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아, 그래. 명의야, 좀 살다가 바꿔도 되는 거니까. 나도 지금 당장 바꾸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어. 살다 보면 남편 기도 세워주고 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다는 뜻이었지. 아무튼 신혼집 얻은 거 축하한다. 이사 가면 내가 청소도 오러 갈게. 힘드신데 안 그러셔도 돼요. 입주 청소 따로 부르려고 해요. 그래도 말씀만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일은 끝났어요. 통화하는 내내 불편하긴 했지만 그 통화 이후로는 어머님께서 집 명의에 대한 말씀은 일체 꺼내지 않으셔서 금방 잊어버렸어요. 어머님은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제게 잘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바로 풀렸거든요. 집 명의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만은 않더라고요. 남편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이가 태어날 미래도 상상하며 참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주변의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 결혼한다며 좋아했던 친구들도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 항상 친정에 감사하고 저를 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더라도 마음이 풍족한 가족을 얻은 게 참 복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시어머니의 그 풍족한 마음이 저와 친정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었던 사실을요. 결혼하고 겨우 반년 차, 저희 부부가 위기를 맞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하네. 뭐라고? 이유가 뭔데? 나 미워한다고 했던 팀장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다녔는지 아무래도 그 사람 말만 듣고 결정한 것 같아. 이놈의 회사, 사내 정치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뭐라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그 팀장이 나보다 훨씬 회사에 말뚝박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그 사람 눈 밖에 나면 다 이렇게 된다고는 하더라.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오래 다닌 것 같아. 됐어, 괜찮아, 기죽지 마. 다른 회사 가면 되지. 뭐 어때? 어차피 나도 그 인간 얘기 듣기 싫었는데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잘 됐네. 이직할 때도 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다가 더 좋은 회사 취직하자. 사내 정치에 휘말려 일을 그만두게 된 남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워낙 자기 할 일 잘하던 사람이고 단순히 사이가 안 좋던 상사에 의해 그만두게 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이직 준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쉬기로 했어요. 여보, 근데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좀 몸이 근질근질한데? 나도 남는 시간에 당신 카페 가서 일이나 좀 도울까? 에이, 뭐하러 그래. 이직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당신은 맨날 바쁜데 나만 너무 집에서 한가하게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때 저는 2호점 오픈 준비로 한참 바쁠 때긴 했어요. 카페가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 하나 더 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한참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라 일손도 많이 필요하던 시기이기는 했죠. 그래? 그럼 이직 준비에 지장 안 가는 정도로만 좀 도와줄래? 사실 나도 일하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당연하지. 어렸을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결국 못 해보고 취직했거든. 이 기회에 카페 일도 배워보지 뭐. 알겠어. 그럼 그냥 짧게만 일해. 너무 집에만 있어도 우울해지니까 잠깐씩 일하면서 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남편은 제가 2호점 개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1호점 매니저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호점 매니저는 1호점 오픈할 때부터 저와 쭉 함께 해준 직원이었는데 일도 참 잘하고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이라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거든요. 2호점 오픈하고 안정되면 매니저에게 지점 하나를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요. 지훈아, 우리 남편 좀 잘 부탁해. 카페에서 일은 처음 해봐서 열심히 가르쳐서 부려먹어. 알겠지? 네, 사장님.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호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2호점 신경 쓰느라 1호점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가끔 남편 보러 건너가면 남편은 일이 적성에 맞는지 재미있게 일하고 있었고 매니저도 남편이 일을 곧잘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실업급여 기간 끝나가지 않아? 저번에 본 면접은 어떻게 됐어?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아, 여보. 그게 나 사실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혹시 나 그냥 1호점에서 카페 일하면 안 될까? 뭐? 그냥 카페 일을 하겠다고? 취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재미있고 잘 맞아서 다시 회사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지치고 힘들어서. 카페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운도 나고 좋은데 회사 일은 한번 당해서 그런지 괜히 내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적응할 수 있을까 싶고 너무 두려워. 여보, 그래도 나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업은 사업이야.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엔 어떡해? 한 명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좋지 않겠어? 사업이 잘 안 되면 괜히 서로한테 엄청 예민해질 텐데.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설마.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응? 그래도 나는 반대야. 다른 건 몰라도 난 당신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다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당신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일을 해본 게 아니라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보고 다시 그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 바글바글한 광고업계로 돌아가라고? 내가 그렇게 모함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 봤으면서? 그 팀장,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녀서 인맥도 많아. 내가 취직하려고 할 때마다 해방 놓는 게 아니면 내가 왜 아직도 아무 회사도 못 붙었겠냐고. 그냥 나를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남편이 너무 억울한 듯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3달간 냉전이 이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제 사업에 합류하는 건 절대 반대인 입장이었고 남편은 카페 일 외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루는 너무 우울해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쓰여 넌지시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우리 남편 일 좀 곧 잘하니? 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일에 애정이 있는 게 보이세요. 그래? 네, 원래 카페 일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꼼꼼하세요. 계속 쭉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어? 그럼요. 주저없이 대답하는 매니저를 보면서 내심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말이 괜찮은 거지 사장 남편과 일하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을 제가 있는 2호점에 데리고 와 하루 종일 붙어서 일하는 건 부담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일하는 시간 동안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여보, 그럼 계속 1호점에서 일해봐. 지훈 매니저한테 잘 배우고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게. 정말?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일할게.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이게 맞나 고민이 됐지만 별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에게서는 회사 합격 소식 같은 건 들려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본격적으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님 생신 때 갑자기 일이 터졌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매년 이렇게 잘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백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이번 생일에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우리 민재가 너희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잖니. 그런데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면서? 네, 남편이 카페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체면도 그렇고 민재 체면도 그렇고 좀 아내가 일하는 카페 정직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너무 좀 그렇지 않니? 너도 어디 가서 남편 무슨 일 하냐고 물었는데 내 카페 직원이야 하면 좀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저도 조금씩 신경이 쓰이던 참이긴 했어요. 남편이 쉬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슬슬 근황을 묻기 시작했는데 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1호점에 저랑 오래 같이 일한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를 점장으로 승진시키고 이 사람한테 매니저 업무를 맡겨볼까 해요. 정말이야, 여보? 너무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훈 매니저 옆에서 많이 배우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아유, 그건 안 된다. 세상에, 그래도 명색의 사장 남편인데 점장이 따로 있고 매니저를 시킨다고? 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카페 일을 좀 해본 사람이면 점장 시키죠. 하지만 아직 바리스타 자격증도 못 땄고 베이킹도 이제 막 레시피 배워서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매장 운영하는 업무도 아직 잘 모르고요. 아유, 그거야 일 배워가면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말단부터 올라가게 하니? 가족 사업이라는 게 왜 좋은 거겠어?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 이것만큼은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그냥 제 영업 철칙이랑 안 맞아서 고민한 거예요. 이렇게 최단기간에 매니저를 올리는 것만 해도 정말 큰 결심한 거예요. 나도 네가 일으킨 사업이니 평소라면 네 의견 정말 존중하겠지만 세상 사는데 체면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직원들이 사장 남편인 거 다 아는데 매니저라고 하면 얼마나 깔보겠니? 나중에 자리 잡고 하면 어차피 다 같이 하게 될 텐데 자리만이라도 미리 승진시켜 놓으면 직원들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지. 네 주위에 말하기에도 그럴듯하고 너도 곧 아이가 태어나면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 하지 않니? 엄마 말씀이 맞기는 해. 보통 카페 일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나한테 맡겨주면 나 정말 일 열심히 배워서 잘할게. 여보, 지훈 매니저도 있으니까 걱정 없잖아. 애 키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 아이 얘기까지 나오니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긴 고민 끝에 남편에게 1호점을 맡기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지훈 매니저를 빨리 승진시켜줘야 하는데 나중에 2호점 안정되면 매니저님 여기로 부를 테니까 남편 교육 좀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그렇게 매니저에게 남편 교육을 맡기고 남편을 점장자리에 앉혔어요. 다행히 1호점 매출은 흔들림 없이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고 지훈 매니저도 별다른 불평이 없었기에 1호점은 그렇게 잘 돌아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을 점장 자리에 앉히고 얼마 안 있다 예정일보다 더 이른 날짜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2년 정도는 가게를 매니저와 남편에게 맡기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가게를 남편이 봐주고 있다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100일을 넘기고 나서부터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개입하려고 해도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려고만 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결국 아이 돌을 치르고 나서 바로 일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를 맡기기 위해 시터를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며느라, 아이 돌봐줄 사람 구한다면서? 아직 너무 어린데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저도 신경이 쓰이기는 한데 가게 매출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현장에서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친정 도움받기에는 저희 엄마께서도 갤러리 일 때문에 바쁘셔서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우, 뭐가 걱정이야. 놀고 있는 내가 있는데 애를 봐줘도 피가 섞인 할머니가 봐주는 게 낫지.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네? 어머님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한테 돈 주고 맡길 바엔 내가 낫지 않겠니? 시트도 엄청 비싸던데. 나한테 맡기면 그 돈도 긋고 좋잖아. 시터 잘못 구하면 괜히 애한테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남한테 애를 어떻게 맡기니? 어머님이 맡아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용돈은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어? 아니야. 내가 무슨 돈 받으려고 하니? 그 돈 아껴주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시터 썼으면 나갈 돈인데 아예 맨입으로 봐달라고는 못하죠.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런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렇게 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막상 아이를 맡기고 현장에 뛰어드니 매장에 왜 그렇게 매출이 안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나마 매니저가 굴리고 있던 1호점은 괜찮았지만 남편에게 맡긴 2호점은 불친절하다든지 맛이 변했다는 등 안 좋은 리뷰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청결 관리조차 철저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떡해. 내가 2호점 차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건데 어떡해. 나도 힘들었어. 당신 집에서 노는 동안 일은 내가 다 했잖아. 나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이 하는 변명 한마디 한마디에 열이 올랐지만 싸울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는 귀한 시간 동안 어떻게든 2호점을 살려야 했죠. 정신없이 다시 일하는 동안 얼쩡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남편이 거슬려 다시 남편은 1호점 매니저 곁에 붙여놨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니 나름대로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퇴근 후였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아이를 열심히 봐주시는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서 용돈은 물론이고 뭐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하루 종일 애를 안고 있었더니 온몸이 다 아프네. 어머님, 그럼 제가 괜찮은 마사지숍 전기권 끊어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샵에 가서 마사지 받으세요. 어머, 정말? 마사지샵 너무 비싸지 않니? 그래도 해드려야죠. 괜히 아이 보다가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우, 역시 며느리가 능력이 있으니 참 좋네. 내가 손주 봐주는 보람이 있어. 며느라, 내가 너희 집 부엌은 좀 낯설어서 매일 우리 집에서 이유식을 만들어 오잖니? 근데 냉장고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유식 보관이 좀 힘드네. 혼자 살다 보니 큰 냉장고를 쓸 필요가 없어서 작은 걸로 계속 쓰고 있었더니 영 불편해서. 어머님, 냉장고 오래 쓰셨던데 바꾸실 때 됐어요. 이번에 바꿔드릴게요. 정말? 아유, 나는 그냥 말해본 건데 또 그렇게 바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미안해서 어째? 아이 봐주시느라 그런 건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가게 안정화되고 있는걸요? 그렇게 용돈에 마사지숍에 큰맘 먹고 냉장고까지 새로 바꿔드렸어요. 그만하면 꽤 많이 해드렸다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시더라고요. 내가 낮에는 애들 보느라 집안일 할 힘이 없어. 요즘 로봇 청소기인가? 그런 게 참 좋다는데 하나 사주면 어떻겠니? 너도 육아해봐서 알겠지만 끝나면 기운이 쫙 빠지잖니. 네, 어머님 이해하죠. 그런데 이번 달은 가게 매출도 안 좋고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해드릴게요. 그렇게 몇 달 있다 청소기까지 무리해서 해드리고 나니 살짝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의 요구는 끝이 없었죠. 아우, 니네 휴가 간다면서. 나도 이번에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 내가 돈을 벌기를 하나 뭘 하나. 갑자기 가자고 하는데 선택하지를 못하겠더라. 포상휴가라 생각하고 비행기랑 수속값만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니? 그쯤 되니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용돈을 적게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생활비에 경비 모아서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경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조금 억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아이 봐주시는 건 알겠지만 여행 경비까진 솔직히 너무 벅찬 것 같아. 남들은 그냥도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엄마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 한번 푹 쉬다 오시라고 보내드릴 수도 있지.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해드리지. 그동안 해드린 것만 해도 살짝 벅찬 수준을 해드렸는데 더 요구하시니까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 그래도 좀 해드리자. 살면서 여행 몇 번이나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기엔 친정 부모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잖아. 장인 장모님? 뭐 두 분은 우리가 안 챙겨도 우리 엄마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시는데? 그리고 손주 한 번이라도 먼저 봐주신다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어떻게 우리 엄마랑 비교를 해? 친정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보태주셨던 건 생각 안 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만은 간신히 참았어요. 이제 와서 친정 부모님은 해준 거 하나도 없다는 듯 구는 게 울화통이 터졌지만 그렇게 나쁜 말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애를 봐줘야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어머님한테는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드리고도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진짜 화가 나다 못해 눈물까지 나더군요. 남편이 바닥을 쳐놓은 가게 매출을 끌어올리느라 밤낮으로 고민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남편은 늘 한가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직원이었으면 바로 정리를 고려해봤을 정도로요. 카페 일을 해보고 싶다며 한 번만 믿고 맡겨달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매출이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알겠더군요. 그런 와중에 불평불만 하나 없이 열심히 살고 시어머니도 조금 무리한 성까지 잘해드렸는데 이런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과는 그날 대판 싸웠고 꽤 긴 냉전이 이어졌어요. 저랑 사이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남편은 육아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버렸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아시는지 저를 냉정하게 대하시더군요. 출근해서도 퇴근해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였어요. 소은아, 큰일이다. 네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는 중이다.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던 점심시간, 아빠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어요.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엄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몇 개월 정도 입원하고 치료받으면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둘 다 자리를 비우면 어쩌냐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땐 경황이 없어 미처 이상하게 생각을 못했지만 나중에 소식을 전해주면 놀라고 안타까워하겠지 했던 제 예상은 박살나버렸어요. 에휴, 이번 치료라니 돈 많이 깨지겠네. 뭐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모아놓은 돈은 많이 있으시지?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그게 문제야? 어차피 치료받으면 일상생활 가능하시다며. 그럼 된 거지.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하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걱정돼서 한 소리야. 걱정을 돈 걱정부터 해? 당신 어머님이 쓰러지셔도 돈 걱정부터 나올 것 같아? 왜 자꾸 우리 엄마랑 비교해?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터지더군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오면서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계산기 먼저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겐 아직 한참 어린 아들이 있었고 남편과 헤어질 마음을 먹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확실하게 된 건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게 된 후였어요. 야, 병원비 보태달라면 절대 한 푼도 주지 마. 부잣집에서 무슨... 내가 네 아버지 아파서 병원 입원시킨다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그 병원비 혹시나 니네가 부담하기라도 하면 니네도 형편 완전히 기울어버린다. 확실하게 손 떼. 알겠지? 무슨 깡인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중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버리고 말았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랄하게 대답할 줄은 미처 몰랐던 모양인지 제 얼굴을 보더니 굳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우리 집이 무슨 물주야? 필요할 땐 설설 기더니 우리 엄마 쓰러졌다고 하니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너나 니네 엄마나 참 인간성 좋다. 내가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한때나마 따뜻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다니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 여보, 그게 잠깐만 오해야. 엄마도 우리가 싸웠다니까 욱해서 내 부모를 버리라고 해? 나도 욱하니까 너랑 니네 부모 버리려고. 집부터 직장까지 싹 다 우리 부모님이랑 나한테 기생하고 사는 주제에 어떻게 주제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해? 나 이제 더는 못 살아. 그냥 이혼해. 뭐? 기생? 너까지... 너 이때까지 나랑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당장 사과 안 해? 사과는 무슨 사과. 너 같은 인간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다. 우리 부모님이 널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그걸 배신해? 이혼하자고. 그래 뭐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까봐? 하자 해. 자존심도 강하고 욱하는 성격인 남편은 결국 순순히 이혼을 했어요. 저로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남편은 저랑 싸운 그날부터 당장 일을 그만뒀고 그러면 제가 곤란해질 줄 알았겠지만 좀 더 바쁘게 지내면 되었을 뿐이었죠. 아이는 괜찮은 시터를 구해서 오전부터 낮 시간까지만 맡기기로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면 부담도 좀 줄게 되었죠. 남편이 그만둔 뒤에는 매니저를 점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휘청이던 2호점 매출은 나날이 성장했고 제가 1호점을 맡아 다시 매출 안정화가 되었죠. 남편은 집에 아무런 지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쫓겨났지만 그 인간과 살던 집에 쭉 살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소은아 나다. 참 이혼한 마당에 염치는 없지만 우리 민재 좀 다시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니? 하나뿐인 아들도 뺏기고 이혼당해서 갈 곳도 없이 우리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지난날은 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테니 이제 마음 풀고 일이라도 좀 시켜주렴. 내가 차마 다시 살림 합치라고까지 못하겠지만 예정을 봐서 그래줄 수 없겠니?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이혼하고 시어머니 집에 눌러붙어 시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놀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혼 안 했으면 그런 인간을 아직까지 내 손으로 걷어먹이고 있었을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남은 예정이 어딨어요. 그 정마저 탈탈 털어간 게 어머님이신데 아무리 상황이 급하셔도 그렇지 좀 너무 자존심도 없어 보이시네요. 본인 자식 능력 없는 걸 왜 저한테 구걸하세요? 전 해드릴 만큼 해드렸는데 구걸한다고 더 나을 거 없어요.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각자 좀 알아서 사시죠. 그 말에 뭐라도 반박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의외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은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살았던 말을 직접 뱉으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러게 잘해줄 때 서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잘해드리고 나서 돌아온 결과가 이혼이었을 때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막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그때 잘하고 나니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더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 최고의 복수는 나름대로 우아하게 끝이 났어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자식과 더 잘 살 수 있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